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었는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글 파괴 현상이 지적되지만 건물 간판이나 메뉴판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창원의 한 골목길입니다. 가게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색과 모양의 간판들. 자세히 살펴보니 영어 등 외국 문자가 적지 않습니다. 읽기도 뜻을 알기도 어렵고 무엇을 파는 곳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검색을 한국말로 하는데 가면은 이제 일본 간판 있으면 여기 맞나?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간판에 적는 문자는 한글 맞춤법과 표기법을 지켜 한글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법에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 등 외국 문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건물 3층 이하거나 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외국 문자가 쓰인 간판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적 불명의 간판은 특히 고령층에게 더 불편합니다. 그런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한국이야 외국이야 해가면서 다니긴 하는데 정확하게 써서 뭘 먹는지 뭘 사는지 뭘 하는지를 알면 좋겠어요. 신고 대상 간판이 한글 표기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지만 신고 대상에서 빠진 간판은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가게 안내판이나 메뉴판에도 한글 대신 외국 문자가 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안도 없습니다. 문자 생활에서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문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 등에도 외국 문자 표기가 늘어나면서 간판처럼 한글을 함께 쓰게 하는 법안도 3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심사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577돌 한글날을 맞아 경남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 공립 한글박물관인 김해 한글박물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순 한글로 작성한 최초의 공문서인 선조 국문유서 원본이 공개됐고 김영원 조각가의 세종대왕 조각도 선보였습니다. 한글학회 경남지회와 마산외솔회는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한글날 기념식과 국어 순화 경시대회 시상식을 열었고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도 국립진주박물관 앞마당에서 전시회와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던 대형 마트들이 최근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각돼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제곱미터가 넘는 가야동의 한 공터. 지난해 폐업한 홈플러스 가야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출 상위의 점포였지만 홈플러스 측은 자산 유동화 등을 이유로 3,500억 원가량에 매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린시티에 자리 잡고 있는 홈플러스 해운대점, 이곳도 지난달 폐업했습니다. 홈플러스 연산점도 지난 5월 폐점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역시 자산 유동화를 이유로 매각했고 각각 초고층 업무시설이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부 상권의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메가마트 남천점은 내년 하반기 문을 닫습니다. 임차했던 땅이 팔려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는데 이곳에도 초고층 주상복합이 예정돼 있습니다. 옷도 사고요. 여기에 밥도 먹고요. 모임에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게 불편 많이 하죠. 없으면. 온라인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 좀 연세든 분들은 이런 데서 많이 삽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곳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약진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하락했고 개발업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된 이른바 노른자 위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마트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때문에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여건의 악화, 그리고 또 다른 생활 문화시설이 감소 또는 폐지된다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해운대 신시가지 핵심 상권에 있던 NC백화점이 매물로 나와 대형 마트뿐 아니라 매출이 부진한 백화점 매각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 폭주 현상 탓에 진압이 어려워서 특수 장비가 필수지만 전기차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비가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대구 남구 한 주택가. 전기차에서 뿌연 연기가 올라오더니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호스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발견한 게 3시였고요. 완전 진압이 됐다고 판단하고 차량에 설치한 수조를 제거한 게 그날 오후 2시 반이었어요.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는 특수 진압 장비가 필요합니다. 차량 하부에 물을 뿌리는 관창과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덮개, 차량을 수조에 넣는 이동식 수조 등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보유 현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대구는 장비 한 대당 전기차 등록 대수가 619대로 제주와 서울, 인천에 이어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전기차 대수가 많을수록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수조는 상당수 지역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연소가 확대되면서 다른 차량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적으로 좀 더 소방시설을 확충하자. 이는 전기차 진압 장비 구입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시도별로 전체 예산에서 필요에 따라 재량껏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세트당 1,000만 원이 넘는 이동식 수조 등 비용도 부담입니다. 군위군 같은 경우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한 대도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서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올 상반기 전기차 화재는 42건으로 이미 지난해 44건에 육박하는 수준. 전기차는 순간 온도 1000도에 달하는 배터리 열폭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진압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사례는 전국 14,0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경남이 2,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농지 경매 신청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건설 현장의 산업 재해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건설 현장의 재해자 수는 2018년 188명에서 지난해 364명으로 1.94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LH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개막한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개장 24일 만에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산청 엑스포 조직위는 개막 열흘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44만 명이 다녀가면서 어제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은 폐막일인 오는 19일까지 목표 관람객 1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3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립공원, 유원지 등에서 음식점과 푸드트럭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식품 보관 온도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와 샌드위치 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경남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경남 전체 인구의 4%로 전국 평균인 4.5%를 밑돌았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 자료에 따르면 4개시만 경남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